네, 안녕하세요. 와,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제가 이번 주 더위가 좀 온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일하면서 이제 가장 힘든 게 땀 흘리는 거하고 이 더위인데, 이제 올 여름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될지 지금 벌써부터 숨이 툭툭 막힙니다. 그래도 뭐 견딜 건 견뎌야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어제 어떤 같이 일하시는 형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형님도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여름을 어떻게 버텨야 되냐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진짜 추운 거는 좀 참을만 한데 일을 할 때 더위는 정말 저도 좀 깜깜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파워풀하게 해야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혈압약 드시는 분 계세요? 혈압약? 오늘은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할 건데, 혈압약을 왜 드시는 것 같아요? 혈압약을 먹는 첫 번째 이유는 급사하는 걸 막으려고 하시죠. 급사. 혈관이 막혀서 혈압이 올라가는 걸 그냥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혈압이 왜 오르는가? 혈압이 오르는 이유.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기본적인 한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신축 아파트는 뭐 파이프 라인도 새 거고 밀폐수도 새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펌프도 굉장히 좋겠죠. 새 거고. 그러면 옥상에 이제 물을 올리려면 펌프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새 펌프로 새 관을 따라서 물테이프까지 올라가겠죠. 옥상에는 물테이프까지 올리는데, 만약 이 아파트가 한 10년, 20년, 또는 아주 길게는 솔직히 40년도 된 그런 오래된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펌프도 노후가 됐을 테고, 수도관도 노후가 되어 있겠죠. 수도관도. 그럼 그 노후된 관을 따라서 처음 아파트를 졌을 때 새 파이프랑 한 4, 50년 지난 파이프를 펌프질을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맞아요.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처음 지었을 때는 새 펌프로 새 물통까지 올라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4, 50년 정도 지났을 때 노후된 펌프로 노후된 관을 따라서 물탱크에 물을 올리려 하면 어떻겠어요? 기계도 힘들고 관을 따라 올라가는 그 녹슨 관을 따라 올라가는 그 힘도 수압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수압이 올라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심장이 펌프질을 한번 빵 하잖아. 그러면 올라가는 그 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시 이제 그 인간의 몸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펌프는 심장이고 또 수도가는 혈관이라고 가정했을 때 뇌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는 혈관이 막혔어. 자, 그러면 심장의 펌프질은 더 힘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혈압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내 몸이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압을 높이는 건데 압을 높이는 거예요. 압을 높이는 거. 자, 그러면 압을 높이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혈압이 높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혈압약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뇨제도 있고 칼슘 지양제도 있고 혈관 확장제도 있어요. 뭐 이 외에 굉장히 많겠죠. 칼슘 지양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강하게 뛰는 심장을 약하게 뛰게 만들어요. 그러면 혈압은 낮아지게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수분을 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이 혈관 안에 혈에 점생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혈류가 늦어져요.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분을 빼서 혈압을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혈관 확장제는 뭐냐면 아까 그 칼슘 계란제나 이뇨제랑 마찬가지로 혈관을 억지로 벌려요. 혈관을 억지로 벌려서 혈행이 원활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혈관 확장제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혈관 확장, 그러니까 이 혈압약을 먹게 되면 평생 먹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혈압약이 치료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될까요? 그건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만 억제하다 보니까 평생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치료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치료제가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식습관을 예를 들어서 뭐 술 먹는 습관, 또 국물을 되게 좋아하는 습관, 또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습관, 뭐 간식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리고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습관 이런 게좀 배달을 좀 적게 드시는 습관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잘 힘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혈관 확장제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계속 꾸준히 먹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혈관을 억지로 벌려요. 혈관을 억지로 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이게 억지로 벌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 자체에서. 그렇죠. 혈관이 약해지거나 혈관이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병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약을 먹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약이 나쁘다고 약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슨다는 생각을 저는 하다기보다는 식습관도 같이 바꾸면서 약을 먹어라.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 힘들지만 약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약은 뭐 하루에 하나, 뭐 한 개는 하나, 또는 적게는 반 개, 또는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먹으면 내 마음은 편하니까. 이걸 먹었으면 괜찮다. 근데 몸은 되게 힘들어요. 약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잖아요. 혹시 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약이 만약 치료약이라면 약은 늘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약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증상만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을 평생 먹고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약은 치사량이 있어요. 치사량.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쥐가 그러니까 1000마리를 대상으로 300마리가 죽어야 약이 나와요. 이건 이제 과거에 대한 생각인데 이제 제가 근래는 어떻게 약이 생성되는지 제가 많이 연구를 안 해서 책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책을 요즘에 그런 책들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상실험을 해서 쥐 1000마리를 대상으로 300마리가 죽으면 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사량이 없으면 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쥐가 죽을 정도면 고양이도 쥐를 많이 먹게 되면 죽게 될 거고 고양이도 어떤 뭐 가자나 호랑이가 고양이 양을 많이 늘려서 먹게 되면 죽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독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너무 깊게 나가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혈압약을 드시게 되는 것보다는 식습관을 좀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비염이 있었고 가위 많이 눌렸고 또 잠잘 때 코로 숨을 못 쉬었어요. 코로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로 한 30년 동안 계속 40년이요. 약 40년 동안 코로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좀 두꺼워진 편인데 입술이 좀 보통보다 약간 두꺼워요. 물론 그 이유도 뭐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혈류량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완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어차피 또 나빠져요. 사람 몸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어차피 이게 세포의 기능이 약화되고 또 각 몸에 있는 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양을 통해서 식습관을 통해서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혈압량 얘기가 나와서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작가장이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여러분들이 그 치료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식습관을 먼저 우선 식습관도 같이 병행하면서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혈압약을 정말 오래 드신 분들은 제가 혈압약을 끊잖아요. 그러면 이 혈압약 독 때문에 혈압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뛰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끊을 생각이 있으시면 양을 줄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나를 드셨으면 4분의 1, 한 일주일 한 달에 4분의 1씩 드시고 아니 2분의 1 또는 3분의 2씩 드시다가 또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때 한 2개월째는 또 한 3분의 1, 또 이제 한 석 달째는 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이면 약독을 뛰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네, 혈압이 확 뛰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혈압이 높아지는 건 뭐냐면 이 뇌로 올라가는 이 혈액에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뇌에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습관을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래요. 이제 본인은 이제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뭐 혈압약 하나라도 해결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느냐. 난 이렇게 살다 뭐 가겠다. 또는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이제 제가 그분들의 건강을 너무 바라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또 같이 오랫동안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한테 너나 잘해라, 너나 뭐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뭐 제 마음은 그래요. 항상 그분들하고 같이 건강하고 싶고 같이 오랫동안 식사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게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 제가 제가 책을 읽고 또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모든 주변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비염에 걸려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나처럼 협심증에 걸려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나처럼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나처럼 잠잘 때 최소한 코로 숨을 쉬어서 정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런 고생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분들이 최소한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상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또 아니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러 되겠습니다. 여름 잘 나보자고요. 여름에는 미네랄 천일염 많이 드세요. 천일염 많이 드시고 미네랄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네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미네랄이 가장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도 굉장히 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장 큰 게 미네랄이거든요. 뭐 혈관 수축, 이완, 심장 수축, 이완 모든 게 미네랄로 통하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질병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여름에 천일염 충분히 드시고 채소, 야채 그리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거. 여름에 에어컨 많이 너무 쉬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선풍기 쉬셨으면 좋겠고 그게 힘들면 최소한 몸을 좀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목은 따뜻하게 하시고요. 만약 에어컨 쉬우시더라도 목은 따뜻하게 하고 에어컨을 쉬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충분히 개인적인 생각인 걸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동의를 하시거나 또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